안녕하세요. 영화비평 중독가 해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천만 영화가 된 겨울왕국 2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가장 크게 의문이 들었던 것은 왜 이 영화가 천만이라는 관객이 들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한국 영화, 그러니까 한국의 천만 영화와는 너무도 다른 방식의 영화가 천만 관객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한국 영화가 천만 관객이 되었을 때는 비슷한 공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그런 공식은 아버지 플러스 심파 플러스 비극 플러스 스펙타클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버지라는 정서를 통해서 가부장적인 질서에 대한 염원이나 사라져버리는 가부장에 대한 슬픔의 극대화를 통해서 비극적 정서를 굉장히 심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스펙터클한 것들을 넣었습니다. 가령 부산행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딸을 지켜주다가 결국 죽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좀비들의 스펙타클을 보고 결국 심파적 정서로 영화를 끝이 납니다. 국제시장도 비슷한 키워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죽도록 고생한 장남의 이야기가 큰 스펙타클 속에서 펼쳐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원래 천만이 된 기생충이나 극한직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의 키워드는 아버지이면서 비극이면서 스펙타클이면서 정서입니다. 그런데 겨울왕국 2는 전혀 다른 영화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디즈니에서 만든 천만 영화가 2019년에 3편이 있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있었고요, 알라딘이 있었고 겨울왕국 2가 있었습니다. 3편은 한국의 천만 영화와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선징악, 가족 이야기, 해피엔딩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는 천만 영화에서 한국 영화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는데 2019년에서는 드디어 디즈니 영화가 한국 영화를 넘어버렸습니다. 2019년 영화계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디즈니라는 한 회사의 영화가 한국 시장에서 5천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5천만은 CJ가 동원한 관객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런 현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디즈니의 마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저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자, 겨울왕국 2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지만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빼면은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이 흥행하는 것, 그러니까 500만 이상도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영화는 속편입니다. 속편 영화가 이렇게 흥행한 경우는 참으로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이 영화는 그런 핸디캡을 넘어섰죠. 결국 이 영화는 미스테리한 서사 구조와 스펙타클한 볼거리, 그리고 로맨틱한 멜로 정서와 코믹적 정서를 같이 결합하면서 결국은 부모의 비밀을 추적하는 엘사, 그러니까 엘사가 어떻게 마법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디즈니의 천만 영화 공식과 이 영화는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비평을 하다 보면은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지점에서 내가 접근하고 싶은가 하는 것들을 찾아낼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은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공부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깊이 동일시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굉장히 깊이 다가왔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저에게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거기에 미치니까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어떤 장르인가?
지금 뮤지컬은 할리우드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거의 사라진 장르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뮤지컬 영화를 보신 기억이 지난 10년 사이에 있으십니까? 아마 있다면 두세 편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라라랜드와 레미라제불 빼면은 없을 것입니다. 뮤지컬은 할리우드가 장르적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러니까 할리우드 장르의 전성기라는 30년대에서 50년대에 흥했던 그런 장르입니다. 화려한 볼거리와 어떤 사랑을 바탕한 서사, 그리고 가창력을 바탕으로 사람의 어떤 그는 매력,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굉장히 흥미로운 볼거리를 보여준 그런 어떤 장르죠. 할리우드 장르 중에 이제 형용사가 명사가 된 장르는 두 개가 있는데요. 뮤지컬과 웨스턴입니다. 그런데 두 장르는 할리우드 전성기가 끝나면서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특히 2000년대로 넘어가면은 두 장르는 이제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장르가 됐습니다. 웨스턴은 SF와 결합돼서 약간 남아있을 정도이고요. 뮤지컬은 거의 사라졌는데 신비롭게도 그런 뮤지컬을 다시 살린 장르가 디즈니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을 다시 실사로 만든 디즈니 영화입니다. 저는 알라딘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시대에 어떻게 저런 뮤지컬이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는 그걸 말이 되게 현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즈니가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낭만적인 사랑의 이야기와 신비한 마법을 설정해서 누구나 빠질 수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겨울왕국2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왕국2에서 뮤지컬은 주로 인물의 심리를 표현합니다. 인물의 심리, 사랑에 빠진 심리, 비밀을 알고 싶은 심리, 그럴 때 노래를 하죠. 사실 뮤지컬은 리얼리즘 성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노래를 합니까? 대사를 해야지.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해 보임입니다. 왜? 애니메이션은 리얼리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런 뮤지컬은 춤보다는 노래에 집중합니다. 과거의 뮤지컬은 화려한 춤 솜씨를 뽐냈지만 이제는 춤보다 노래를 통해서 심리 표현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멜로드라마이고 뮤지컬이고 판타지인 영화가 결합돼서 마치 현실을 벗어난 새로운 세계로 관객을 인도하는 그런 것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디즈니의 이런 전략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마 디즈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농담을 하자면은 저는 그러니까 겨울왕국이 알라딘처럼 실사 영화로 10년 내에 만들어진다에 500원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영화가 만들어지면 저한테 500원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디즈니는 그 안에 엄청난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픽사가 있고요. 루카스 필름이 있고요. 마블이 있고 거대한 공룡인 20세기 폭스까지 합병했습니다. 이제 할리우드에서 넘버원입니다. 이 디즈니는 넷플릭스를 능가하는 OTT로까지 진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인데 그중에 가장 큰 축이 아마 디즈니는 끊임없이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이고 그 애니메이션을 다시 실사 영화로 만들 것인데 그 중심이 뮤지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디즈니 영화를 보실 때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